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독하게 지난달 21일 150여 개 시민단체가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시사기획3에서 보도한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모 여자 고등학교 농구 코치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제자 대부분을 그것도 교내에서 성적으로 유린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종인데 어떤 육체적인 종도 될 수 있고 선수 장악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관계가 주 방법이고 그렇고 있는데 자기 몸에 이 살이 이게 막 탈해치잖아요. 긁으면 숙소에서 서로 하나씩 끌어가니까 서로 손 묶고서 손발 묶고서 서로 안 끌려가려고 그 방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오늘 일벌 100개입니다. 누구 하나가 본보기가 돼서 진짜 정확히 처벌을 받아야만 그렇게 해야지만 가슴에 뜨거운 뭔가 전달이 됩니다. 이 사건들은 언젠가 터질 것이다. 근데 이제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된 적이 없습니다. 방송 즉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인권위의 즉각적인 실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피해자 보면은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거에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고 게시판과 블로그를 뒤덮을 만큼 네티즌의 분노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사회 각계에선 연이어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이 들려준 현장의 모습은 희망을 말하기엔 너무 암담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내놓을 사람 중에도 가해자가 있을 것인데 얼마나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사실 협회에서는 누군지 다 알고는 있는데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아무 일도 없이. 예.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순진한 희망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직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가해자 처벌도 없었고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거센 비난과 대책 요구에도 한국 스포츠는 구태의연한 관행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포츠계의 성폭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년 전 농구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박명수 감독의 성폭행 미수 사건.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난해 농구계는 한 감독의 성추행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은행 농구단의 박명수 전 감독. 그는 미국 전지훈련 당시 한 선수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당시 피해 선수의 나이는 19, 미성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과 농구 연맹의 영구 제명, 사건은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건 후 1년, 쌈 취재팀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접했습니다. 울면서 중국 전주리랑 갔는데 울면서 얘기를 한 거지 이제. 태희한테 나 이래서 이랬는데 나 지금 방에 누워서 너 게임 왜 이딴 식으로 하냐. 그래서 감독님 잘못했어요. 뭐 안 그럴게요. 똑바로 할게요. 이랬는데 이거 예를 들어 치료돼 있으면 이렇게 팔짱 끼고 여기 누워 보라고 이러더래. 거기 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방으로 부른 거야. 그때도 불러서 누워보라는데 거기까지도 그냥 그래 좀 이상하긴 했는데 좀 그랬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본인이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떨어? 내가 뭐 너한테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말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 그 얘가 속으로 떨더래요.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떠냐고.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확대되진 않았나 보죠? 다 쉬쉬하고 싶었나. 팀에서 알기는 다 알고.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그랬지 왜 말 안 해. 더욱 놀라운 것은 피해자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놀래서 진짜 너한테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러려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감독이 그렇게 시킨대요 벗으라고. 그러니까 바로 부르면 벗으라고 그러는. 호텔 방에서? 네. 그러니까 선수 전화에 박명수 감독 번호로 문자가 찍혔는데 오늘 밤에 와라. 너의 벗은 몸을 보고 싶다. 굉장히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형태의 성추행이 예전부터 있어왔고 심지어 한 선수는 감독의 욕을 견디다 못해 운동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래요. 당한 선수가 걔 혼자가 아니라고. 방에 불려간 애들이 여러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만뒀는지 저한테도 말은 안 했는데 나한테도 그러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피해 상황은 이렇게 심각했지만 어느 누구도 감독의 절대 권력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되거나 제대로 조사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말 안 했냐. 알다시피 팀의 정직이고 말해봤자 나만 미친이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 그게 정말 큰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왔으니까 얘도 내가 얘기하면 나만 다치지.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더라고. 그렇다면 구단은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정말 몰랐던 것일까? 박 감독 사건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은 농구계에선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구단 측은 정말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까? 박명수 감독 당시 사건에 그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좀 그 당시의 내용을 아십니까?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취재팀의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조사는 누가 거치셨는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사실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약 밝혀지면 조사는 하실 거예요? 취재가 나오면 조사는 하실 겁니까? 취재팀은 끝내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입에선 생생한 증언이 쏟아집니다. 구단은 감독의 성추행 문제뿐 아니라 선수 폭행 문제까지 알고 있었지만 모두 철저하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우리 앞에서 안 때렸어. 왜? 말이 나오니까. 화장실 데리고 가서 때리고 손으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많이 맞았나요? 그리고 고문 당하듯이 뭐 한샷 어떻게 막 애들.
구단은 진실을 밝혀 선수 인권을 보호하는 대신 기업 이미지를 위해 사건 은폐를 선택했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말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뭐 입 밖에 나가기 위해서 가짜없이 잘라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협박. 아니 협박이래요. 그래서 구단에서도 아무런 징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절대 없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박명수 감독 사건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은행 선수단이 1년 내내 생활하고 훈련하는 합숙소입니다. 지금도 효과적인 선수 통제를 위해 남자 지도자가 선수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생활은 여기 숙소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시합 전날, 경기 전날만 여기서 기거를 하고 출퇴근하고. 구단의 관심은 모기업의 이미지와 홍보뿐이었습니다. 우리은행 성추행 사건은 선수 인권 보호를 철저히 외면해온 한국 스포츠계의 비도덕적인 구단 운영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 프로농구계에 또 다른 박명수 사건이 있었고 그 역시 은폐됐다는 새로운 제보였습니다. 모 프로농구단의 감독이 팀 내 선수 여럿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자 무차별적인 폭행까지 동원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선수들이 주변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받는 과정에서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현역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들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니까. 전부 다 같은 팀 선수? 네, 같은 팀 선수였어요. 너무너무 막 아주 말도 못했어요. 괴로워했어요. 너무 괴로워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명이에요. 알고 있는 것만? 네, 3명이에요. 이제 길게 다녔으면 더 나왔겠죠, 이제. 근데 제가 알기로 3명이었고, 그냥 굉장히 놀랐어요, 저. 보니까 이 사람은 선수를 놀이개로 생각한 거야. 감독 3명을 건드렸어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팀 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사실을 밝히겠다고 나섰고 감독은 입을 막기 위해 협박에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게 주변 지인들과 선수들의 증언입니다. 내가 말을 하겠다, 다 터뜨리겠다니까 난 남자니까 괜찮아. 넌 운동이고 뭐고 인생 끝이야.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개패듯이 패고 목을 조른 거죠. 죽인다고. 얘가 무서워서 죽을까 봐 겁을 먹은 거예요. 말을 못해요. 주먹으로 때리고 그랬다고.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전화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울면서 전화? 네, 나한테. 그때 맞고 나서? 네, 그래서 불에서 버려고 인터넷 떼어가지고 매장시켜버린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TV에서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저런 세계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감독님 그러고 너 뭐 이렇게 해봐라 뭐 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상상이하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구단에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구단 측은 갑자기 취재 약속을 취소하고 관계자 전원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구단 직원은 물론 선수들에 대한 접근도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취재팀은 어쩔 수 없이 구단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구단 측은 일방적인 폭언과 폭력까지 동원하면서 끝까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기분도 안 좋은데 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한 번만 하기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다고. 뛰면 놈이 있어. 하기 싫다고 안 합니까? 나를 하기 싫다고 안 합니까? 예? 하기 싫다고 안 합니까? 기업 이미지 보호를 위해선 선수 인권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은행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WKBL 그러니까 여자 프로농구에 관계하는 관계자 대부분이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지금 거진 다 알고 있죠. 알고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뭐 서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요? 피해자 실명까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WKBL에선 문제가 일어나면 흥행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은 덮어두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려는 태도인 것 같아요. 취재를 거부하던 문제의 감독과 구단은 방송 직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전 소속팀을 그 감독직에서 그만둔 이후로 여러 가지 그 구설수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그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억울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제가 그 인터뷰에 응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 지금 그 방송사 말고 그 신문사에서도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런 그 억울한 제 누명은 벗겨지지 않고 그 농구인들 작금의 농구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제가 그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이 억울한 오명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제 명예 차원에 관한 불명예스러운 점을 벗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소문에 대해서 접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접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조사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것들은 일단 선수와 감독에 대한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좀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소문으로 분명히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었고 근데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든 소문으로 끝날지라도 저희들이 솔직히 아직까지 여자농구 쪽에서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단이 일단 먼저라도 뭐 타 구단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구단이 사건을 은폐하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선수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WKBL. 하지만 공식적인 조사 한 번 없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WKBL은 뭐 알아보거나 한 건 없어요? 아 우리가 왜 알아볼 필요가 없지. 아니 설 가지고는 못 한다니까. 아니 설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막말로 무슨 설을 제시를 하면은 그거 다 해야 돼. 사석에서 가해자의 의견만을 듣는 형식적인 조사로 오히려 면죄부만 내준 꼴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그 알아봐라. 그랬더니 현재까지는 설이라고 그래요. 설이라고.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내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 신경을 썼는데 이제 그다음에 별일 없다는 거 잊어버렸었거든. WKBL에선 지금까지도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가해자 처벌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성폭력에 대한 의혹이 끝없이 불거졌지만 연맹의 안일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수가 또 한 번도 간 건데 두 번씩 들어가고 한 게 다 주변에 다 아는 건데 뭐. 그럼 그러니까는 뭐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서 조사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은행이 뭐 처음 뭐 경기장에 나와서 단장부터 사과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마침 또 뭐 다 후배들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많이 했어요. 요 리그가 이제 3월에 끝나면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본격적으로 이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막 떠들어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박명수 감독 사건 이후 1년. 선수들은 여전히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고 WKBL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선수가 당한 건지 박명수 감독이 당한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선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조차 피해자인 선수를 의심하고 있는 WKBL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것이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국내 최고의 여성 스포츠 리그 WKBL의 의식 수준입니다. 구단과 연맹은 홍보와 흥행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연맹이 유일한 대책으로 내놓은 성폭력 신고 전화인 핫라인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예, 수고하십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뭐를 제보해요? 성폭력 문제요. 그게 뭐예요? 여기 핫라인 아닌가요? 예. 뭐 때문에 제보하신다고요? 제가 만약 제보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어디 선수에 대해서요? 아니면은 무슨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제보를 했을 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신지 좀 얘기를 하시고요. 누구에 대해서 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예, 제가 그러면은요, 전화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런 시스템을 믿고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내 최고의 스포츠 리그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감독 교사가 성추행 사건을 저질렀던 한 여자 중학교. 성추행은 바로 이곳 합숙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가해자였던 감독은 과거에도 성추행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용히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놀랍게도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여전히 합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남자 감독이 아무 거리낌 없이 여학생 숙소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학교 측은 성추행 사건 은폐는 물론 어린 선수들을 보호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내놓은 스포츠 성폭력 대책안에는 초등학교는 무조건 합숙소를 폐지하고 중고등학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주 이내로만 합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선수들은 1년 내내 체육관과 합숙소만을 오가며 성적 향상을 위해 운동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어긴 합숙소 운영에 대해 학교 측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거의 다 결손 가정인 애들이라서 누가 이렇게 해줄 데가 없다고. 그래서 학교의 생활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코치 선생님이랑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코치 선생님하고. 지나친 합숙은 승리 지상주의에 빠진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서 시작된 잘못된 관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반인권적인 승리 지상주의는 선수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이 운동화의 주인들은 과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인가? 우린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육계 내부에서조차 이런 식의 합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합숙을 하는데 감독이 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애들한테 야 선생님 뭐 갖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고 다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숙 문화라는 게 정말 이렇게 합숙을 제대로 하려면 여자들끼리만 하든지 아니면 합숙이라는 거 아예 없애야 돼요. 담당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골물대로 골문 학원 스포츠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학원 스포츠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 건강 안전과, 이 단 한 명의 연구사가 대한민국 학원 스포츠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행정 지도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학원 스포츠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은 1년 중 가장 큰 업무가 소년체전 장관 인사말 쓰는 것이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원 스포츠 문제에 관한 한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 다른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심은 경기력 향상에 집중돼 있습니다. 신임 장관은 학원 스포츠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관광, 체육, 언론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따라서 이 체육계의 이러한 바람이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체육계의 문제점들, 그 선수 폭력 문제라든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은 문화예술, 관광 합쳐서 지금 저희들에게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국가의 브랜드를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은 물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서 국가의 이름을 빛내는 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가체육협의회 생활체육은 국민들의 건강과 또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여가생활 활용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해 보면 더 자세해지겠지만. 이런 여건에서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고 처리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재팀은 감독과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한 학생 선수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사법기관에 해당 감독과 코치를 고발했고 여성 단체들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2월에서 3월 그 시점에 모 체육협회 그 코치가 이 아이를 2차례에 걸쳐서 성폭력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2000년도 부터 해서 초부터 5월경까지 해서 그 감독이면서 교사인 그 사람에 의해서 2차례의 강간과 그 다음에 강간미수, 한 차례 강간미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감독과 코치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성폭행에 대한 물증과 일관적인 피해자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 맞을 때 당연히 자기가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맞는 상황을 묘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성폭력 당한 것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경우에는 여러 번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성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폭력 피해자한테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은 전혀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구속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료 선수들의 증언도 모두 번복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해자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 여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참고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학생들 처음에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여학생들이 회유라든지 협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말을 바꿨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에서 이 나머지 여학생들이 이게 손을 떼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수사 과정은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끔찍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검찰의 대질 신문을 마친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정말 뻔뻔스럽게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 어른들에 대한 불신에 가득한 어떤 그런 내용의 유서를 쓰고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한 그런 그런 경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둘이 앉혀놓고 열 몇 시간 이상을 계속 대질 신문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대질 신문이 무리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1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은 그렇게 무혐의 처리됐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성폭력에 관련해서 아주 야만적인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피해자가 죽기 살기로 반항을 했을 때 그것을 억압할 만한 가장 강도 높은 폭행 협박을 해야만이 성폭력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나쁜 판례인 겁니다. 피해자가 강도 높은 반항을 했다거나 또는 그것을 억압할 만한 강도 높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도 받아볼 기회를 없애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스포츠 성폭력 사건이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간 있었던 사건들의 판결을 보면 범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고 처벌 강도도 사회적 통념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몇 해 전 한 대학 농구 선수가 코치가 자신의 등을 쓰다듬는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자 이 선수는 코치와 학교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했던 담당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Well, the particular athlete, she construed that as harassing, menacing, and I guess in the context of sexual harassment, sexually harassing. And she complained about it. And she went so far as to complain to the school and ultimately file suit about it when the conduct didn't stop. The coach ultimately got fired for it. And I believe the school ended up paying money as a result. That if this type of conduct occurs, it is not appropriate. If it makes you feel uncomfortable, it's not appropriate. You can say, I don't like this, or if you don't feel comfortable saying it to an authority figure, because that's the problem. 미국 법원의 판결은 지도자뿐 아니라 명백하게 학교 측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무엇보다 선수의 불만 제기를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 지나칠 만큼 엄격해진 이유는 바로 거액의 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선 가중적인 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큰 위력을 보였습니다. Damages that are not tied to particular elements of harm, but damages that are intended just to say, we are penalizing you because you engaged in bad behavior,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nobody else engages in that behavior. As a matter of fact, punitive damages are often called exemplary damages because you're serving as an example for others, saying, Your system and the schools in your system, I think if it were the case that these schools were being sued more often and had to come up with more money, they would quickly find a way to prevent these conducts from occurring. And that's one of the things you find here.
지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쌈 제작팀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선수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선수들의 태도에 대한 답은 바로 왜곡된 우리 스포츠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한국의 스포츠 문화. 한 교수는 논문에서 이러한 한국의 스포츠 문화를 실미도 문화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쌈 취재팀은 얼마 전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육상 선수로 활약했던 학창 시절, 자신이 받았던 성추행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코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게 성추행이었다는 것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 좀 골반 안쪽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니까 어디가 아프냐 봐주겠다 하면서 이제 부실로 들어갔는데 짧은 거 운동할 때 짧은 걸 입고 하니까 봐준다고 하면서 조금 들켰어요. 들키면 바로 이제 그 안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보고 만지고 그랬던. 오직 운동만 해온 어린 여학생은 다만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마음뿐 성추행이 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쁜 일이죠. 기분도 나쁘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그럴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느낌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느낌 나쁘다는 생각만 들었지. 성추행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놔야 할지조차 모른 채 혼자 고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부모님 우선 많이 속상해 하실 거고 순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아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종목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직 배구 선수였던 한 피해자의 증언은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 무지한지, 얼마나 일반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방 어디 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죠. 저도 지금 이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세뇌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거기만 세상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호텔 갖고 나간 적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긴다는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현직 지도자 역시 성교육 부재를 스포츠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운동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춘기 생활을 모르고 운동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사춘기가 없이 그 중고등학교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런 느낌 뭐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다가왔을 때는 선생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어떻게 보면 관심 가져주고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나 애들 그 학년에 따라서 성교육을 지금 막 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교육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 지금 뭐 10년 전 뭐 그런 그 세대 그때는 그런 교육이 거의 없이 오로지 운동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거죠. 지난 14일 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공소시효와 관계없는 철저한 처벌,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반인권적이고 승리지향적인 한국 스포츠. 이제는 그 시스템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스포츠 한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린 이것이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인권적인 스포츠 문화를 바꿔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잘못된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낸 범죄입니다. 이제 우리도 실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쌈 제작팀은 취재 도중 성폭력 피해 때문에 이민까지 가야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국까지 등져야 했던 이 눈물겨운 사연을 우린 끝내 취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없도록 시사기획3은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가 해결돼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4년 전 이민 가신 제 선배님 생각이 나서요. 선배는 한국에 있으면 살인자가 될 것 같아 이민을 간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동부였던 딸이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 후로 선배는 밤이면 술을 마시고 코치 집 앞을 찾아가 서성거렸답니다. 그 코치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요. 딸 역시 운동도 공부도 관두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배네는 딸을 위해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날 눈물을 흘리시는 선배님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땅의 학부모들이 선배님과 같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만약 그 아이가 당신의 딸이라고 생각해도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